한 주간의 이슈 속에서 취업준비생을 위한 소식, 취업준비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골라서 전해드리는 크리에이터 연꽃입니다. 역시나 소식들이 끊이질 않았는데 이번에 알아볼 단어는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지명 표기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KBS의 사과와 대한항공의 해명, 넷플릭스 영화의 논란, 이 모든 중심에 있던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동해입니다. 동해 표기 문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논쟁이죠. 이게 왜 생겼는지는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던 이 일이 드디어 합의점에 가까워졌습니다. 국제수로기구 IHO에서 제안했던 고유 숫자 식별체계 도입에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캐나다, 프랑스, 미국, 노르웨이 같은 주변국들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거든요. 고유 숫자 식별 체계는 쉽게 말하면 동해나 일본해 같은 특정 지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고유 번호를 부여해서 사용하는 걸 말해요. 이렇게 될 경우 S23,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했던 해역을 이름으로 표기하는 방식은 중단하고 전 해역을 숫자로 표기하는 디지털 해도와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겠죠. 근데 혹시 생각보다 쉽게 결론 났네?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전혀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진행했었는데 한국과 일본은 합의를 하지 못했어요. 한국은 유엔 지명 표준화 회의에 따라서 명칭 합의 전까지 동해랑 일본해를 같이 넣자고 했던 반면에 일본은 S23에 일본해를 단독으로 써달라고 했거든요. 입장 차이가 얼마나 뚜렷했는지 아시겠죠? 원래 동해나 조선해, 한국해라는 명칭은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삼국사기, 광개토대왕 기념비, 16세기 이후에 제작된 신증동국 여지승남의 팔도청도, 러시아 고지도, 일본의 가츠라가와가 제작한 아시아지도, 한국 조약집과 같은 기록물 등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명칭이었어요. 하지만 19세기를 기점으로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하고 국제적인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서 일본의 사용 빈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IHO가 세계 해양의 경계와 명칭에 관련된 해양의 경계 초판을 발간할 때 동해를 일본해로 명명했어요. 우리나라 뭐 했니?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하에 있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우리나라가 독립과 성장을 이루면서 동해 명칭 표기와 관련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현재까지 이어져 온 거죠. 동해 표기 문제를 포함한 S23 개정의 비공식 협의 결과는 오는 11월 16일 제2차 총회에서 브리핑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국제관계에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니까 취업준비생이라면 특히 더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볼게요. 코로나19랑 관련된 뉴스를 보면 항상 보이는 단어가 있거든요. 바로 구상권입니다. 그거 알아요?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주변 사람들한테 구상권이 뭐냐고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은 거? 대충 느낌은 알겠는데 설명을 명확하게 못해요. 자, 짧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구상권의 정의는 이래요.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무슨 말이야? 쉽게 말하면 대신 돈을 갚아주고 나중에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인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엄청 비싼 접시를 깼어요. 너무 비싸서 당장에 갚을 수가 없는데 다른 친구가 대신 물어줍니다. 그때 이 친구는 저에게 대신 갚아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가지게 돼요. 이해가 가시나요? 마지막으로 확인할 키워드는 코로나 블루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에 많은 것을 바꿨어요. 마스크를 필수품으로 만들었고요. 손소독제나 세정제의 판매율을 급증시켰고 모순적이게도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멀어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신조어들까지 만들어냈죠. 코로나 블루가 대표적이고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19와 우울감을 의미하는 영어 블루가 합쳐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생기는 우울감과 무기력을 뜻하는 용어. 코로나 세대로 불리는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많이 발생하고 있죠. 속상하지만 코로나 블루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반기 신규 채용에 대해 대기업의 50%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고 24.2%는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해요. 물론 채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25.8%가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을 했고 22.6%는 전년 대비 채용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작 이후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었던 변화가 있죠. 수시 채용 전환. 사실 취업준비생들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제도예요. 구체적인 채용 일정, 인원, 알 수 있는 게 없어.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공채에서 수시 채용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대차, LG, KT는 이미 수시 채용으로 전환을 했고 SK도 검토 중이래요. 비율도 공개 채용으로 신입사원을 뽑는 기업은 39.6%, 작년보다 10%가 줄었고요.
반대로 수시 채용은 41.4%로 10.7%가 늘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취업 이야기를 준비생들에게 농담이나 장난으로 쉽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친척분들 아시겠어요? 구직 활동자는 분기 단위로 늘어가는데 채용 시장은 점점 얼어붙다 보니 상반기 구직 활동자 10명 중 8명이 취업을 하지 못했고요. 자연스럽게 구직을 포기하거나 포기를 고민하는 수는 증가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저 여러분의 꽃길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취업준비생을 위한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이야기. 여러분은 또 어떤 소식이 궁금하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핵심만 담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